이 얘기는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신인규 대표가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요.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거 중계하고 오지 않았어요? 오마이에서? 요약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제 1시부터 3시 반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오마이TV에서 제가 중계를 좀 하러 왔는데 동선 1, 2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네. 최고위원들 한준호 위원 멋있으시더라고요. 딱 바람 부는데 머리 딱 쓸어 넘기시는데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반할 뻔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딱 그 길 걸어서 같이 이동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타고 온 차가 이제 사저죠. 사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내려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 앞까지 이렇게 좀 나오셨어요. 집의 문 앞. 나와서 일일이 다 악수하고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두 분만 따로 그 계단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막 손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진 촬영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TV에서 이제 계속 중계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한 극장 뭐 떡국을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길게 만남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방금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비명계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뜬금포로 지금 공격들이 막 좀 쏟아지고 있어요. 일제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좀 오래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평가를 지금 해봅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죠. 이분이 이제 백브리핑을 기자들 앞에서 한 모양인데 방금 전에 제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화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겠죠. 앞으로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근데 대통령으로 이제 재직을 해봤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추경 편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정책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 관련해가지고는 트럼프 행정부 소통했던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면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부울경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이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반적인 요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보다는 좀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이제 정치 보복 얘기는 뒤에 이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나온 건데 그거의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번 있어야 되고 말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치 보복에 있어서도 저번에 이석연 법제처장인가 그때 만났을 때도 한번 그 얘기했었거든요.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중도층에도 실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에 총선 때 비명들을 이제 공천을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과정에서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친명 쪽 지지자들은 당원들의 선택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거칠게 내보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어떻게 이제 부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뭐 비명들의 상당수는 이제 친문계들이 많다 보니 그쪽을 좀 만나고 행보를 이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더 누구를 몇 명은 더 만날 거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예. 결국은 그러니까 탕평책을 뭔가 이제 몸소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가겠다. 대권 레이스 도전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 포용 행보가 민주당 앞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인의 대선을 막을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어차피 이재명을 안 찍을 사람들을 설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사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면은 탄핵까지 그러니까 포함해가지고 한 3달 4달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범민주당 범진보 진영 중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0.73으로 진 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가 완벽하게 불식이 안 돼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아마 앞으로 만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근데 저는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일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 방향을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회복과 성장을 잡더라고요. 이게 보수에서 사실은 많이 통용되는 가치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공화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성장의 가치.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요. 이번은 내란 이후에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 중도의 공간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따 손 치더라도 중도는 이미 거의 8대2로 판단이 끝나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는 사실 투표 안 하러 가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은 투표하러 올 땐 이유가 있겠죠. 결국 내란 세력 혼내러 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 구도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줍지 않은 중도 확장론보다가 애매모호한 스탠스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이 지금은 적극적인 저는 보수 확장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론이 아니라 보수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보수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냐면요. 이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보수는 지금 마음 들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도 싫고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그 당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냥 매갈이 없는 그 반윤도 싫고 당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 세력도 다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놓고 민주당 지지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동안 민주당 지지가 아니니까 보수에 와 있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꽤 많은 포션인데 여기를 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때 보수를 잡아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51.6%까지 얻은 거거든요. 이번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그래도 총선을 치르면서 당내 지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리더십, 거의 박근혜 대통령 수준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스탠스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많았지 화끈하게 보수 앞으로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보수 확장론을 저는 들고 나와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걸 듣고 하진 않았을 텐데 딱 공교롭게 전 이런 생각을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딱 그 말씀 들으니까 회복과 성장 딱 얘기하니까 내 건데. 아 근데 요거 잘 잡았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제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요거 방향은 좀 잘 잡았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저는 그냥 자신감 있게 보수 확장론을 좀 하면 이번만큼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성 보수들이 지지할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저는 공략하는 게 이번 대선의 핵심 키포인트다. 요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장 라인에 신인규 대표도 들어가나요? 얘기하지 마시고 보수 확장론 얘기하는데 나를 영입해란 얘기였어. 아니 수산 씨 지금 구도를 얘기하고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왜 저로 개인으로 이걸 국한시킵니까? 아니, 설 연휴에 아니 마지막에 좋았는데 저 개인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뛰어넘는 내부적으로 미묘한 게 또 민주당 내 좀 기류는 있는 게 이게 통합과 포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은 했지만은 그 직전에 김경수 전 그 경남지사가 이분도 이제 어쨌든 간에 비명계 주자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그 이후에 치러진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마도 이제 여기에 가까울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 지금 벌써 내부에서 전투가 약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김경수 지사도 어쨌든 지금 대선 경선 후보로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막 비판이 있었던 발언들이 있었고 막 그렇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신경들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이제 그 뭐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 열성 친명 지지자들하고 좀 온건한 이제 뭐 친명 쪽하고 좀 비명하고의 온도차가 굉장히 있어요. 사안에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명들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은 거는 공천 혁명이다. 당연히 그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시켜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수박이기 때문에 다 쳐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그거는 이재명하고 상관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요 이게 반대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유승민이 나와서 그 처음에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공천 못 받은 것도요 당원들의 선택이에요.
김은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점지를 해서 네. 김은혜가 나와서 유승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객 공천 당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당원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예. 그러면은 유승민이 쳐내진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비명들이 쳐내진 거는 다 당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냐 여기에서부터 시각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틀렸다 옳았다라는 거를 그거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손을 벌리는 거 그런 적당히 벌리는 걸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는 손을 왜냐하면은 옛날하고는 이재명은 완전히 지위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내줄 수 있어요.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모든 거를 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재명도 그러면은 너는 사꾸라다. 너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안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요거 워딩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건 굉장한 좀 실언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요 워딩을 보시면요. 치욕을 느끼면서 당을 떠난 사람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당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서 당 내에서는 당연히 뭐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당을 떠난 사람한테 사과를 하라 그러면요. 전 딱 떠오르는 인물 세 인물이 있는 게 첫 번째 1번 이낙연 전 대표. 당을 떠났죠. 치욕을 느끼셨겠죠. 네. 2번 조홍천. 개혁신당 가셨죠. 네. 3번 당을 떠난 분. 뭐 김영주 할까 이상민 할까 하다가 그냥 아무튼 그냥 김영주. 네, 김영주 의원이라 할게요. 이분 국민의힘 갔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지금 김경수 지사한테 저는 그냥 대놓고 묻고 싶은 게 아 이거 이재명 대표 뭐 편들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그 워딩 놓고 보면 당을 떠나니까 사과를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낙연 대표한테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더 심각한 건 조홍천 의원 개혁신당 가셨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얘기하고 다니냐면요. 윤석열 그 수사 절차 이상 있으니까 다시 원점 재검토하고 석방하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개혁신당하고도 다르네. 심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은 말도 그냥 제가 하기도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을 떠나면서 치욕을 느꼈을 수는 있겠으나 이분들의 지금 행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수박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뭐 집단화해가지고 어떻게 뭐 다수의 폭력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냉정하게 이분들의 행보들을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보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조홍천 의원도 뭐 개혁신당 가서 새로운 정 찬다는데 뭐 개혁신당 내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변한 겁니까? 아니면은 과거에도 그런 스탠스였는데 당원을 속인 겁니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미 호남에서 심판 받을 때 끝난 거고요. 조홍천 원내 이분도 뭐 단장인지 뭔지 제가 직함 잘 모르지만 네. 이분도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는 저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분들 떠났다 해가지고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타이밍도 굉장히 지금 내란이 진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담 넘어가고 목숨 걸고 내란에 진압한 건 아마 부정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김경수 전 지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 자꾸 생성해내시면서 당 내 사람한테 그랬다면 제가 수긍을 하는데 치욕 느끼며 당을 떠난 사람한테 사과하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이거는 좀 스탠스가 좀 이상해진다. 저는 이거 완전한 실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쉽게 비유하자면 이거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있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근데 혹한기 훈련이나 유격단이 오잖아요. 사람 반 걸레돼서 들어옵니다. 진짜 네. 너무 힘드니까 한 달을 나가가지고 개고생을 하는데 갔다 오면은 꼭 그 기간 피해가지고 휴가 갔다 온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잔류병사도 일부 좀 있고. 그래서 야 너 야 왜 이렇게 다쳤어? 야 그러니까 뭐 그거 할 때 좀 조심조심 타야지. 아유 너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애들 있어요. 네. 선임이고 나발이고 개털립니다. 진짜로. 내가 그랬거든. 농담입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2030 쪽에 물어봤거든요. 네. 주변 친구들한테 이번 계엄 내란 사태로 시사에 관심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이 김경수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길래 너 아니 물어봤어요. 아예 인지도가 없어요. 아예 인지도가 너무 낮다. 누군지도 예. 몰라. 역할을 안 했으니까 누군지도 없지. 몰라. 내란 이후로도 아무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뭔가 지적질로 느끼는구나. 아예 네. 몰라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했겠지만은 본인이 이득 본 거 하나도 없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잘 곱씹어 보면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사실.